상학함수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바이블은 310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 넓이입니다.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얘는 왜 갑자기 나오게 된 거냐면 뭐 좀 이따 다시 밑줄 긋겠지만 삼각형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삼각함수는 원을 떠올린다고 말을 했지만 삼각형이랑 뗄래야 뗄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삼각형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3개, 그리고 변의 길이 3개. 이걸 삼각형의 6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각의 크기 3개, 변의 길이 3개를 6요소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단어에서 하고 싶은 건 이 삼각형을 푸는 거야. 삼각형을 푼다는 건 각도랑 변의 길이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이랑 변의 길이를 찾을 수 있는 찾도록 도와주는 법칙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첫 번째 사인 법칙은 원이 하나 있고요. 이 안에 삼각형이 들어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고 봅시다. 여기 A, B, C, 변의 길이는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생겼죠. 참고로 꼭지점 이름은 대문자로 지정하시면 되고, 변의 길이는 알파벳을 딸 때 꼭지점이 마주보고 있는 녀석이랑 같은 알파벳을 따서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외접원이잖아요. 외심을 여기 있다고 보면 요거 외접원의 반지름을 보통 대문자 R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인데 B하고 C는 가만히 두고 점 A를 원줄을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움직이면 각도 A의 크기는 변하지 않죠. 원주각이니까. 그래서 BC는 가만히 두고 얘는 가만히 두고 얘를 이리로 옮겨서 어디까지 옮길 거냐면 여기까지 옮길 거야. 이렇게 수직이 되게. 그럼 요 점을 이제 A'이라고 볼까요? 그럼 각 A하고 각 A'의 크기는 같아요. 원주각이니까. 그리고 흰색 삼각형, 노란색 삼각형 비교해보면 또 하나 같은 게 누구야? 변의 길이 A야. 그죠? 나머지 변의 길이 BC나 각도 BC는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각도 A랑 변의 길이 A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 이 각도랑 이 변의 길이 A에 90도이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가 누가 돼? 외접원의 지름이 된다고요. 그지? 그래서 이 노란색 삼각형 가지고 뭘 찾을 수 있냐면 외접원의 지름 ER, 요 변의 길이 A, 얘가 누구랑 똑같다? 사인 A'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A'이라는 점의 각도는 원래 A랑 똑같다며. 얘가 누구랑 똑같다? 그냥 사인 A랑 똑같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ER분의 A, 외접원의 지름분의 변의 길이가 사인 A고, 사실 얘보다는 ER이랑 사인 A랑 자리를 바꿔서 사인 A분의 A, 얘가 ER이다. 이렇게 생긴 식을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랑 마주보고 있는 각, 얘네 둘 사이의 관계, 사인 A분의 A 찾아보면 외접원의 지름인 ER과 같더라. 그런 이야기고, 뭐 각도 A만 그렇게 했어요? B나 C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흰색 삼각형에서 얘를 옮겨가지고 만들거나 얘를 옮겨가지고 만들어도 어차피 관계식은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가 모두 다 외접원의 지름인 ER로 같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요 녀석이 뭐다?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다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갑자기 끼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삼각형의 요소들을 가지고 만든 식이기 때문에 요 녀석을 이용해서 이제 주어진 정보를 집어넣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아주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항상 사인 법칙을 이용할 텐데, 뭐 각도 하나랑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어. 얘랑 얘가 나왔어. 그럼 이런 거 찾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아니면 이런 거 나오면 얘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실제로는 뭐 할 때 더 많이 쓰냐면 이렇게 볼 거야.
변의 길이 두 개랑 각도 두 개를 알면 식이 완성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각도 두 개를 안다는 건 각도 세 개를 다 아는 거랑 똑같아요. 삼각형은 세 개 다 더하면 180도잖아. 그지? 각 두 개를 안다는 건 결국 각 세 개를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변의 길이 두 개랑 각도 두 개를 알면 식이 하나 완성이 돼. 그 말은 이 중에 하나가 빵꾸 나면 사인 법칙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변의 길이 두 개랑 각도 하나를 알아. 그럼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이 각이 구해진다고요. 반대로 각도 두 개를 알아. 변의 길이 하나를 알아. 그럼 이렇게 매칭이 되면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이렇게 알아도 돼. 이렇게 알아도 돼. 각도 두 개랑 변의 길이 이렇게 알아도 돼. 왜냐하면 이거 두 개를 알면 이거 세 개를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얘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다고요. 이론적으로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을 언제 쓸 거냐? 변의 길이 두 개랑 각도 하나를 알아야 돼. 근데 변의 길이 두 개를 A, B라고 하면 알아야 되는 각도가 A거든요. 뭐 아니면 B인 거지. 이런 경우에 나머지 각을 아는데 그림에서 보면 이런 거야. 좀 복잡하게 다시 그릴까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A, B, C라고 했을 때 변의 길이 A하고 B를 알아. 그리고 각도 A나 B를 알아야 돼. 그래야 나머지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의 길이 두 개에 얘를 끼인 각이라고 얘기해보면 이건 끼인 각이 아닌 녀석을 알아야 돼요. 변의 길이 두 개랑 그 사이에 끼어있지 않은 각도 하나를 알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각을 구할 수 있다. 혹은 뭐 이렇게 되죠. 변의 길이 하나에 각도 두 개를 알아. 그럼 이거 가지고 뭘 구한다고? 나머지 변의 길이 하나를 구할 수 있다고. A랑 각도 하나를 알아. 또 각도 하나를 알면 이렇게 매칭이 되니까 얘를 구할 수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이라는 건 요럴 때 주로 쓰는구나.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RPM에 보면 아예 대놓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분자끼리 비교하는 거야. A 대 B 대 C 하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그 비율이 똑같더라 라는 겁니다.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각도의 비율이 아니야. 각의 사인 값의 비율이 변의 길이의 비율이랑 같은 거예요. 소문자 ABC의 비율이 대문자 ABC가 아니라고.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비율이 변의 길이의 B랑 같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아무튼 요게 일단 사인 법칙이고요. 법칙부터 빨리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건 사인 했으니까 코사인도 할 건데 삼각형을 얘도 떠올릴 거예요. 똑같이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번에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려 볼 텐데 그럼 이제 이 변 전체의 길이는 A가 될 텐데 잘랐으니까 얘를 X, 얘를 Y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요. 요 변의 길이는 B고 요 변의 길이는 C가 되고 요 길이는 H입니다. 여기서 일단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먼저 보면 C분의 X 이게 누구랑 똑같아요? 코사인 B랑 똑같아요. 그죠? 오른쪽 삼각형에선 B분의 Y 얘가 누구랑 똑같으냐면 코사인 C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 식에서 X는 C 코사인 B고요. Y는 B 코사인 C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X랑 Y랑 두 개를 더할 거야. 이거 둘이 더할 거라고. 왜? 둘이 더하면 뭐 되는데? A. 그지? 둘이 더해. A는 뭐다? 얘네 둘이 더한 거다.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알파벳이 자리를 막 바꿔도 똑같겠죠? 뭐 여기서 이렇게 수선 떨어뜨려서 만들거나 여기서 수선을 떨어뜨려서 만들어도 거의 똑같이 생긴 녀석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알파벳의 위치만 바뀐다고 보면 B는 C 코사인 A랑 A 코사인 C를 더한 거랑 같고요. C는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하냐면 코사인 제1법칙이라고 해요.
코사인 법칙은 참고로 2개 있거든요. 책에는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나만 써 있는데 얘는 엄밀히 따지면 이 법칙이고요. 1법칙이 있어요. 이거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 가면 써 있어요. 바이블에도. 그래서 그냥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코사인 1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옛날에는 당연히 교과서에 있었어요. 1법칙, 2법칙이라면서. 근데 이게 좀 사실은 그렇게 유용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식이 하나 완성되려면 각도 3개를 다 알아야 되고요. 아니 미쳤나봐요. 변의 길이 3개를 다 알아야 되고요. 각도 2개를 알아야 돼요. 각도 2개를 아는 건 각도 3개를 다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변의 길이 3개 다 알고 각도 3개도 다 알아야 식이 완성이 돼요. 그럼 이 중에 하나가 빵꾸 나면 얘를 구할 거라는 건데 그러면 변의 길이 하나가 궁금해. 그럼 변의 길이 2개랑 각도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삼각형을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야. 뭐 사인 법칙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얘는 3개만 알면 돼. 3개 알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얘는 4개를 알아야 하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과서에서 1법칙, 2법칙이라면서 1법칙이 나올 때도 얘가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때가 언제냐면 2법칙을 증명할 때 쓰여요. 코사인 2법칙 증명할 때 얘를 주로 씁니다. 근데 꼭 그거로만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교과서에 1법칙이 잘 안 나오거든요. 코사인 2법칙을 증명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설명할 건데 바이블에 있는 것도 이거로 증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더 쓸모가 없어졌죠. 그래서 뒤에 소개로 나와 있긴 하기 때문에 제가 써드리긴 했는데 뭐 이따가 한 켠에 쓰긴 하겠지만 아무튼 얘보다는 밑에서 이야기할 코사인 2법칙 얘가 훨씬 더 중요한 녀석이에요. 계속해서 이 삼각형 끌고 갈 건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서요. 우리 아까 이거 y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 b분의 y 얘가 코사인 c였어요. 그래서 y가 b 코사인 c 이렇게 생겼었고요. 요 h도 볼 거예요. b분의 h. b분의 h는 뭐라고 할 수 있어? b분의 h는 뭐예요? 사인 c 이렇게 생겼겠네. 사인 c잖아요. 그죠? 그래서 h가 b 사인 c거든요. 그럼 요거 2개를 여기다 써놓고 나서 이제 왼쪽 삼각형을 보는 거야. 이거로 피타. 좌변 제곱하면 뭐야? c제곱. 아니 좌변이래. 빗변 제곱하면 c제곱이 h제곱. h가 누구냐면 이거. b 사인 c의 제곱. 더하기 밑변이 요거. 근데 요건 뭐냐면 y가 b 코사인 c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돼? a에서 b 코사인 c를 뺀 거라고 보면 돼.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돼요. 이걸 제곱한 거와 똑같더라 인 거야. 전개를 해보면 b제곱 사인 제곱 c랑 a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더하기 b제곱 코사인 제곱 c 이렇게 생겼는데 b제곱 사인 제곱 c b제곱 코사인 제곱 c 둘 더하면 얼마? 그냥 b제곱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사인 제곱 c랑 코사인 제곱 c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b제곱 요거 a제곱 나머지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써보면 누가 된다?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 녀석이 코사인 2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벳의 위치 바뀌어도 되기 때문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생겼겠죠. 모양을 기억하자고 실없는 소리를 하자면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이야. 약간 피타처럼 생겼죠. 근데 피타가 아니고요. 여기 있으면 약간 완전제곱식처럼 생겼죠. 근데 완전제곱식이 아니고 코사인 2법칙입니다. 요 알파벳 그대로 여기 하나 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은 이러하고 실제로는 요 녀석이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될
코사인 이 법칙인데 얘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얘는 아까 변의 길이 3개랑 각도 2개를 알아야 완성이 됐어. 근데 얘는 어때? 변의 길이 3개랑 각도를 하나만 알아도 돼요. 그래도 식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쓸모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거의 사양이 됐고 이 녀석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요즘엔 아예 교과서에 이것만 주고 코사인 법칙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법칙, 2법칙 얘기 없이 그냥 코사인 법칙이야 그러면 2법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시 요거 하나 보자고요. 뭐 식 아무거나 하나 보면 변의 길이 3개랑 각도 하나를 알면 식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 중에 누군가 하나 빵꾸 나면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보통은 A가 여기 있고요. 나머지 여기 다 B, C잖아. 그러니까 변의 길이 B하고 C를 알고 각도 A를 알면 코사인 법칙으로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림에서 보면 이런 거잖아. 변의 길이 B하고 C를 알아. 그리고 각도 A를 안대. 그럼 얘를 구할 수 있대. 아까 얘랑 약간 다르죠? 아까 사인 법칙은 변의 길이 A, B를 알고 각도 A를 알아야 돼. 끼어있지 않은 각을 알아야 했다고. 근데 얘는 어때? 변의 길이 B, C에다가 각도 A를 알아야 돼. 그럼 마주보는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변의 길이 2개랑 끼어있는 각을 알 땐 주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혹은 반대로 변의 길이가 아니라 이제 각도를 몰라. 그럼 변의 길이 3개 가지고 각도를 구할 수 있다고요. 코사인 A를 알고 싶으면 얘를 쓰면 되지. 코사인 B를 알고 싶으면 얘를 쓰면 되지. 코사인 C를 알고 싶으면 얘를 쓰면 되죠. 물론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를 안다는 거지 실제 각도 A, B, C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각도가 몇 개 없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건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책에서 보통 정리를 해주거든요. 코사인 A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제 이 EBC 코사인 A를 통째로 좌변으로 넘기고 A 제곱을 통째로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EBC로 나누기를 빡 하시면 되죠. 그래서 누가 되냐면 E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코사인 B는 E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 코사인 C는 EAB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얘도 워낙 많이 쓰이는 거니까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안 외워지면 연습장에다 쓰세요. 써가면서라도 얘는 외워야 돼. 외워야 문제가 풀립니다. 매번 유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유도도 나야 수업하니까 외우고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있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 자체는 좀 잘 외우고 계셔야 뒤로 가면서 문제가 풀어집니다. 아무튼 이게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밑줄 좀 그어보고 예제 몇 개 풀어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아까 첫 페이지에 써 있는 거 보시면 이거는 뭐 나중에 읽어볼 때 한번 보시라고 이것도 표시는 하고 갈게요. 여기 세 각의 크기 ABC와 세 변의 길이 ABC를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색,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 아는 거죠. 다 더하면 180도고 삼각형이 되려면 두 변의 길이를 더하면 나머지 하나보다 항상 길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상식이니까 넘어가고요. 밑에 내려가서 보면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로마자 1번에 보시면 90도보다 작을 때 로마자 2번은 90도일 때고 뒷페이지에 로마자 3번 보시면 각 A가 90도보다 클 때가 나오거든요. 그렇긴 한데 굳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 거 하나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거. 그래서 얘는 다 밑줄 그어야 되는데 들어오니까 그냥 박스를 칩시다. 통째로. 이게 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이거든요. 90도거나 90도보다 클 때도 거의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아까 칠판에 써서 한 거랑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A란 녀석을 이쪽 A'으로 옮겨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어서 사인의 값을 찾을 수 있는데 그래봤자 각도 두 개 똑같고 변의 길이 A도 똑같기 때문에 각 A랑 변 A 사이의 관계식은 이 삼각형이나 똑같을 거다. 그거 가지고 저렇게 생긴 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바이블 포인트 나오죠? 아이고. 여기서 뭐 당연히 표시하셔야 될 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이거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바로 밑에 플러스라고 해서 실제로 사인 법칙이 언제 쓰이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 요거는 얘기했죠. 분자 길이의 비율이랑 분모 길이의 비율이랑 같아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저거 가지고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기억은 해두시고 그 밑에 활용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의 길이 하나랑 가격 크기 두 개를 알 때 뭐 가격 크기 두 개라는 건 실제로 세 개를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밑에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이 아닌 가격 크기를 알 때 그때 사인 법칙을 주로 이용하게 될 거다입니다. 근데 이따 예제 풀어보면 알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뭐 해보면 알 거예요. 옆에 가서 이제 코사인 법칙인데 요 밑에 있는 건 다 코사인 2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기다 메모만 좀 하고 갈게요. 코사인 1법칙. 페이지만 그냥 써두시면 되겠죠. 얘가 318쪽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318쪽. 해서 318쪽에 살짝 가서 보시면 (318쪽) 밑에 보충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318쪽 밑에 보충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지금 그 보충 설명이라는 글자 옆에다 써두면 되겠죠. 코사인 제1법칙 이렇게. 318쪽에 보충 설명 옆에다가 코사인 제1법칙 이렇게 써두세요. 밑에 식 3개 다 써있는 거 제가 아까 칠판에 쓴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기억해 두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코사인 1 여기 써있는 게 이제 코사인 2법칙일 텐데 요 코사인 2법칙 증명 제가 칠판에 일부러 요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요 90도보다 작을 때 있죠. 요거 하나만 박스 쳐놓고 기억을 합시다. 나중에 내신 준비할 때 혹시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하거나 그러면 외우긴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연습장에다가 실제로 한번 써보시는 게 좋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몇 줄 안 되잖아요. 써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녀석이 코사인 2법칙이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노란색으로 밑줄 2개 그어져 있거든요. 그 노란색 밑줄 그어진 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삼각형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 그때 코사인 법칙 쓰는 거고요. 밑에 있는 노란색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세 각에 대한 코사인 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오른쪽 위에 가서 보시면 코사인 법칙 바이블 포인트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뭐 위에 있는 건 당연히 이 법칙 자체니까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 밑에 여기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변형이라는 것도 엄청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쟤도 표시해 두세요. 이름도 해놓을까요? 코사인 법칙의 변형 이렇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요거는 그냥 읽어보라고. 삼각형에서 주어진 요소를 이용해서 나머지 요소를 구하는 걸 삼각형을 푼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혹시 저런 용어가 나중에 보일까 봐 그냥 어디서 들어본 척은 해야 되니까 해서 예제 1번부터 어디까지냐 보러 가보면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해보래요. 변의 길이 A 하나 나왔고요. 각도 A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변의 길이랑 각도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매칭이 되는 녀석이 하나씩 나와 있고 각도 C가 하나 나와 있는데 갑자기 얘를 구하래요. 이거. 그럼 이렇게 둘이 나왔으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뭘 찾으면 돼? 얘를 찾으면 되지. 그지? 이거 두 개 알았다는 건 어차피 세 개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 섞어서 식을 만들면 뭐 돼요? 사인 법칙 되겠지. 그죠?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같더라. 이거 가지고 찾으시면 되죠. 각도 B는 얼만데? 둘 다 135도니까 45도네요. 그죠? 45도는 다행히 우리가 아는 각도니까 사인 B분의 B 가지고 B 찾으시면 되죠. 외접원의 반지름도 물어봤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뭐 사인 A분의 A 하시면 외접원 지름 나올 거니까 산수 바로 하시면 되고요. 2번 마찬가지 산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2번 보시면 변의 길이 A하고 C가 나와 있고 각도 A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변의 길이 B를 물어봤어. 어떻게 찾으면 좋아? 이론적으로는 이런 거지. 얘를 찾고 싶으니까 얘네 둘이 매칭이 되어 있거든? 그럼 얘를 찾으려면 얘를 찾으면 되고 얘를 찾으려면 얘를 찾으면 돼. 이거 가지고 얘를 찾아. 이거 두 개 찾으면 얘를 찾아? 그걸 다시 얘를 찾아.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지. 될지 안 될지 실제로 해봐야겠지만 아마 될 거예요. 이따가 안 되는 것도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요? 다른 방법도 있긴 있을 텐데 얘는 이렇게 해보면 아마 나오긴 할 겁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물어보는 게 뭔지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해 보시면 작전이 짜질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건 이거는 사실은 사각함수가 아니라 여러분 저 피타고라스 중3 때 직각삼각형 할 때 많이 보던 그림이에요. 실제로. BC의 길이 구하세요거든. 어쩌면 좋겠어? 얘는 쪼개면 안 돼. 우리가 아는 각도잖아. 얘는 쪼개야지. 우리가 모르는 각도잖아요. 어떻게 쪼개면 돼? 수성 떨어뜨리면 되지. 그럼 이건 45도. 얘는 60도. 다 나왔네. 그죠? 변의 길이 다 나오잖아요. 루트 2, 여기 1, 여기도 1, 여기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죠? 간단하게 찾으시면 됩니다. 아이고. 3번. 아까 1번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자고요. 첫 번째 건 변의 길이 B가 하나 나와 있고 C가 하나 나와 있고 각도 B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물어본 게 A거든요. 물어본 게 얘거든.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 아까처럼 B랑 B가 나왔어? 그럼 각도 C를 찾아. 그럼 둘이 찾았으니까 얘를 찾아. 그 다음에 얘를 찾아. 아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사인 B분의 B랑 일단 각도 C를 찾아야 되니까 사인 C분의 C를 찾을 건데 그럼 사인 C는 뭐야 이거? 사인 C는 B분의 C 사인 B 이렇게 생겼죠. 그죠? B가 뭐냐면 2 루트 7이야. 망했죠. 루트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특수각 중에 없잖아. B분의 C에다가 사인 60도야. 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인가요? 그래서 넣으면 이게 지금 루트 7분의 루트 3이야. 사인 C가 이거래. 사인 C가 이것까지 좋은데 우리는 사인 C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인 A가 필요한 거고요. 사인 A를 찾으려면 이거 가지고 찾을 수가 없잖아. 각도 C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각도 B랑 각도 C를 찾아서 180도에서 빼가지고 A를 찾으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모르는 녀석이 나와버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제 1번은 이렇게 풀면 풀려요. 각도가 나온다고. 근데 얘는 안 나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울며 겨자 먹기로 변의 길이 두 개랑
각도 하나가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변의 길이 하나를 찾을 때 비록 끼인 각은 아니지만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 그 얘기예요. 원래 변의 길이 두 개에 끼어 있는 각이 나와 있어야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끼어 있는 각이 아니잖아. 끼어 있는 각은 A거든. 근데 얘가 아니지만 코사인 법칙 쓰자는 거야. 나와 있는 각이 B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쓸 때 이걸 쓰겠다는 거지. 피타인 줄 알았는데 완전 제곱식인 줄 알았는데 코사인 법칙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B 자리에 2루트 7 28은 C 자리에 16 A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거고요. 마이너스 2 C A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0이에요. 그래서 원래 A는 두 개인데 정말로 다행히 하나가 음수여서 요거 하나만 답이 됩니다.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기 때문에 해가 두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누구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다행히 하나가 음수니까 이거 하나가 답이야 라고 하지만 원래는 변의 길이 두 개랑 끼어 있는 각이 아니면 두 개가 나와요. 조금 어려운 소리인데 왜 그러냐면 변의 길이 하나랑 각도 하나를 알아. 여기 각도를 내가 알아. 요 변의 길이 알아. 나머지 변의 길이 하나를 아는데 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고. 얘랑 둘이 같은 길이라고 생각해 보면 변의 길이 이거랑 이거를 아는데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실제로 찾아보면 그 변의 길이가 이거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실 두 개가 나와요. 둘 중에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는 얘는 운 좋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변의 길이 두 개에 끼어 있는 각이 나와요. 주로 코사인 법칙을 쓰고요. 끼어 있는 각이 아니면 사인 법칙을 먼저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해설을 보면 앞에 그런 얘기 없이 바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이상한 거야. 이거부터 하는 게 맞아요. 했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걸로 하는 거야. 차선책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사인 법칙을 먼저 떠올리는 게 정상이에요. 했는데 안 나오니까 코사인 법칙을 쓴다. 아니면 뭐 해보지 않아도 아까 말한 것처럼 루트 7이라는 길이가 나왔잖아. 망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쓰면 안 돼 라는 생각은 해야 돼. 근데 그런 말이 해설에 안 써 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코사인 법칙 쓰고 있다고. 앞에서는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이어야 쓴다고 썼는데 이건 아니면서도 나와 있다고. 왜 그러냐면 얘가 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답이 두 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코사인 법칙 막 쓰시면 안 된다고요. 일단 사인 법칙을 먼저 쓰는 게 맞지. 얘는 대응이 되는 각이 나왔으니까. 근데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쓴 거라고. 오케이? 졸라 어려운 소리다. 그죠? 삽질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2번은 이거 그냥 뭐 변의 길이 3개 나오고 각도 A 물어본 거다. 그죠? 변의 길이 3개로 각도 A를 물어봤는데 뭐 각 A가 운 좋으면 나오는 거고 안 좋으면 그냥 코사인 A의 값만 나오겠죠. 코사인 A의 값은 구해지겠지. 삼각함수 변형에 아니 뭐라고? 코사인 법칙 변형에 코사인 A는 A냐? A는 뭐였다? 2BC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었으니까 여기다 그냥 다 집어넣으면 코사인 A가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 뭐 우리가 아는 특수각에 해당하는 녀석이 나오면 이제 각도 A가 나오겠지. 그죠? 그리고 참고로 실제로 방정식이잖아요. 이거 계산해보면 2분의 1이라고 나오거든요. 코사인 A가 2분의 1이래. 그럼 그냥 이렇게만 떨렁 나오면 A를 원래 특정할 수 없죠. 우리 그냥 방정식 같은 거 풀어봐도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 그래서 푸는 거잖아. 그지? 근데 다행히 삼각형이잖아요. 어차피 커봤자 180도야. 그러니까 이 안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사인은 1대1입니다. 하나밖에 안 나와요. 2분의 1인 게. 이해되지 무슨 얘기지? 사인은 두 개 나오거든요. 사인 곡선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180까지 잘라도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둘 중에 뭐일지는 나와 있는 숫자들을 보시고 유출하시든지 아니면 두 개가 다 답이 될 수 있지. 근데 코사인은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 생각을 좀 하시고요. 다음 4번. 얘도 답을 내는 건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요. 슬쩍 보면 답이 되게 더럽게 생겼어요. 원래 뭐 루트 17인가 15인가 뭐 막 그런 거 있거든요. 풀어보자면 이런 건데, 원판 모양의 접시 이빨이 막 깨져가지고 정확하게 원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알고 싶은 건 접시의 반지름이 돼요. 그러면서 뭐래? 안 깨진 부분 세 군데 잡아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세 변의 길이를 쟀다는 거야. 그럼 이 원은 뭐예요? 삼각형의 외접원 되겠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세요니까 당연히 뭐가 생각나? 사인 법칙이 생각나. 근데 사인 법칙이라는 건 변의 길이 두 개랑 각도 두 개가 와야 완성이 되잖아요. 거기에 외접원 반지름이 오려면 변의 길이랑 각도를 하나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얘는 어때? 변의 길이만 3개 알잖아요. 그럼 변의 길이 3개를 알면 이걸 가지고 뭘 구하면 돼? 아무거나 코사인 값 하나 구하면 되죠. 뭐 코사인 A를 구했다고 칠까요? 코사인 A 가지고 뭘 구하면 돼? 사인 A 구하면 되죠. 그럼 사인 A 분의 A 하면 2R 될 거잖아요. 그죠? 이게 변의 길이 3개를 알면 코사인의 값을 알 수 있는데 코사인 값을 알면 사인 값을 바로 하나 딱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잖아요. 게다가 제곱을 털어내서 원래는 뿔마 아닐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죠. 180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인은 무조건 양수예요.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해가 2개라서 골치 아프지만 거꾸로 코사인이 주어지면 사인의 값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값 가지고 사인 구하면 되고 이거 사인 구한 거 가지고 사인 A분의 A가 2R이다. 이거 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코사인 A요? 변의 길이 3개 알잖아요.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죠? 코사인 2법칙 변형해서 코사인 찾고 요 성질 이용해서 사인 찾고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 반지름 찾고. 오케이? 이거는 저 우리 그 뭐지? 평면좌표 할 때 이런 거 비슷한 거 봤는데 문제 읽어보시면 뭐 OA의 길이는 2루트 1이에요. OB는 4래요. 여기 끼어있는 각은 4분의 파이고요. A에서 출발해서 점 P가 요 변에 닿았다가 B로 떨어질 거래. 최단거리 구하세요입니다. 어디 들렀다 이렇게 가는 거 최단거리 구하는 걸 어떻게 했죠 우리? 대칭 펼쳐가지고. 그죠? 그럼 얘부터 생각해 볼까요? 이 X는 요 변 위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요 녀석을 펼칠 건데 얘를 어떻게 펼쳐야 돼? 여기다 대고 펼쳐야 돼. 그지? 그러니까 요 선분을 기준으로 요 삼각형을 펼치는 거지. 이렇게. 비슷하냐? 아무튼 그래서 얘랑 길이가 같은 거죠. 그지? X가 어디를 가든 얘네 둘이 딱 있고 얘가 가운데 있는 거니까 길이가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할 때 얘는 이제 이거 더하기 이걸 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 얘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여기를 움직일 거잖아. 여기다 대고 펼쳐야죠. 근데 이제 얘를 펼치려면 이게 따라가야 되잖아. 불편하니까 얘를 펼치는 게 좋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펼칠 거라고. 이쯤 되려나 이렇게? 이상한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랑 길이가 같은 거지. 그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걸 이렇게 가게 만들겠다는 거지. 그러면 원래 구하라고 한 건 이렇게인데 실제로 난 뭘 구하면 된다? 이렇게를 구하면 되겠다.가 되겠죠. 그거 최단거리 구하세요. 야, 그거 어떻게 하면 돼? 물자로 쫙 크면 되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저 선분의 길이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이 선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봐야지. 얘.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본다고요. 그죠? 이 변의 길이 얼마? 이 변의 길이 얼마? 4. 각도 얼마?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펼쳤잖아 이렇게. 4분의 3파이. 그러면 변의 길이 두 개의 사이에 끼어 있는 각 나왔네. 코사인 법칙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피타인 줄 알았는데 완전 제곱식인 줄 알았는데 코사인 2법칙이에요. 얘 얼마죠? 코사인 4분의 3파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보자는 거지. 코사인의 4분의 3파이는 90도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특수각이 아니니까 어쩔 거다.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거라고 볼 거다. 그럼 파이 기준으로 움직였잖아요. x축 기준으로 움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코사인 세타는 그대로 올 거고 2, 4분면에 x좌표니까 마이너스가 달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집어넣어서 x 찾으시면 되죠. 얘도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지만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아까랑 다르게.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보시면 되고 또 있나? 아니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우리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해당하는 예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삼각형의 넓이에요. 얘도 공식 몇 개 있으니까 호다닥 하고 갑시다. 아이고. A, B, C 변의 길이 A, B, C 수선 떨어뜨릴 거예요. H라고 할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죠? 보통 우리 넓이는 대문자 S로 많이 표현해요. 얘는 2분의 1 A, H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저 상태에서 우리 아까 코사인 법칙 할 때도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얘 기준으로 보면 B분의 H가 뭐랑 똑같아요? 사인 C하고 같아요. B분의 H란 녀석이 사인 C하고 같다고. 그럼 H가 누가 된다? B 사인 C가 된다. 그래서 H 자리에 B 사인 C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얘는 누가 된다? 2분의 1 AB 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 AB 변의 길이 두 개의 사인 C 사이에 끼어 있는 각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다. 오케이? 이거 뭐 ABC만 되겠어? 이거 BC 사인 A도 되겠죠? 2분의 1 CA 사인 B도 되겠지. 그지? 당연히 다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가장 중요한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사인 C가 나온 김에 앞에서 했던 거 사인 법칙 억지로 쑤셔 넣어보면 사인 법칙은 뭐였어?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가 전부 다 2R이다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인 C, 사인 A 사인 A가 누구였다고? 2R분의 A였다고요.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겠죠? 사인 C 자리에다가 2R분의 C를 넣을 거라고요. 이렇게 되죠. 이 자리에 2R분의 C를 넣어야 된 거예요. 외접원의 반지름이랑 변의 길이 3개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대요. 구할 수 있는데 쓸 일이 없어요. 잘 안 씁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외접원의 반지름이랑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사인값 구하시면 돼요.
억지로 얘를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4R이었나? 2R이었나? R이 위에 있었나? 밑에 있었나? 엄청 헷갈릴 거거든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보이면 일단 사인 법칙 쓰세요라는 시그널이니까 받아들여. 외접원의 반지름, 사인 법칙을 생각해야겠구나. 외접원의 반지름이랑 변의 길이가 나왔어? 사인 값 하나 찾아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구하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책에 나와 있어서 알려주는 건데 실제로는 거의 쓸 일이 없다고. 책에 이것도 나와요. 심지어 이거 봐. 이거 약간 바꿔가지고요. A를 2R 사인 A라고 할 수 있죠. B는 2R 사인 B겠지. 여기 A, B에다가 2R 사인 A, 2R 사인 B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거 2R 제곱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아니 쓰자면 이렇게 쓸 수는 있지. 근데 이것도 이렇게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잘 안 씁니다. 이렇게. 보이면 그냥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의 길이로 나타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 그냥 외접원 사인 얘기가 나온 김에 사인 법칙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고요. 쓰다 보니 외접원 반지름 나왔잖아. 내접원도 있죠. 내접원 삼각형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볼까요? 아이고. 이렇게 삼각형 있을 때 내접원 입장에서 보면 세 변의 길이가 다 접선이니까 접점에다 그으면 다 수직이야. 그죠? 그리고 우리 보통 내접원의 반지름은 소문자 R로 표시하거든요. 이 녀석을 꼭지점에서 내심으로 가위질을 할 거야. 다 잘라. 다 잘라.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펼쳐. 이렇게. 그럼 삼각형이 납작한 삼각형 세 개가 되죠. 높이가 다 내접원의 반지름이랑 똑같아요. 그지? 변의 길이는 A, B, C인데 내접원 반지름이 다 높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는 뭐가 된다?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 얘는 2분의 AR, 2분의 BR, 2분의 CR 다 더하면 된다고요. 그죠? 내접원의 반지름 가지고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반대로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내접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겼고요. 마지막 하나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헤론 공식이라고 이름도 있어요. 얘는 언제 쓰냐면 변의 길이 3개가 다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를 이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는 변의 길이 2개랑 사이에 끼어있는 각을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변의 길이 3개가 다 주어졌을 땐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럼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 3개 가지고 각도 3개가 아니 변의 길이 3개가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2법칙을 이용하면 아무거나 코사인 값 하나를 구할 수 있어요. 뭐 그냥 A를 C를 구할까요? 코사인 C를 하나 구했어요. 뭐 A든 B든 C든 상관없어요. 코사인 C를 하나 구할 수 있고 그럼 코사인 C를 구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인 C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고 사인은 언제나 양수니까요. 그죠? 그럼 사인 C를 구했다며.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된다고? 어차피 세 변의 길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거 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된다고요. 그죠? 변의 길이 3개를 알면 코사인 하나 구해서 사인으로 바꾼 다음에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지? 근데 이 과정을 일반화시켜서 한 방의 식으로 그냥 나타낸 거야. 얘를 이 사람이 해놨대. 그래서 그 S, 넓이 S는 누가 되냐면 약간 복잡한데요. 원래 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건 다 더한 거고 얘는 A만 뺀 거, B만 뺀 거, C만 뺀 거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약간 이렇게 쓰려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소문자 S라는 문자를 하나 끌고 와요. 이 소문자 S는 누구냐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그래서 얘는 그냥 S죠. 이건 뭐야? S에서 A를 뺀 거예요. 얘는 S에서 B를 뺀 거고 얘는 S에서 C를 뺀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이거 소문자 S예요. 이건 대문자 S고요. 요 녀석이 헤론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배고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다시 보시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요 놈입니다. 두 변의 길이랑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나와 있을 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세 변의 길이를 알 때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가 없잖아. 그럼 요건 밑줄 긋고 갑시다. 책 보세요. 326조. 여기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써 있죠. 삼각형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였다? 2분의 1 AB sin 세타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그 유도하는 과정이 밑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로마자 1번, 2번, 3번 보시면 각도 B의 크기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로마자 1에서 3번 전부 다 각도 B의 크기에 상관없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렇게 생겼고 결론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냥 이 바이블 포인트를 통째로 밑줄을 그읍시다. 삼각형 넓이를 S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두 변의 길이의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다.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넓이에 해당하는 식 여러 개, 몇 가지가 더 나오는데 내저번이나 외저번하고 관련된 거. 아까 우리 2분의 1 AB sin C에서 sin C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게 뭐였나 생각해 보면 네, 얘가 먼저 나왔네요. 요거는 어디 갔어? 삼각형의 넓이와 내저번의 만지름 R 사이 관계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뭐래요?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세변의 길이와 외저번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4R분의 ABC. 뒤에 가서 보면 이것도 써 있어요. 또한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약간 비어 있죠? 여기다 쓸 겁니다. 이건 소문자 S예요. 얘는 대문자 S예요. 책에도 언급은 했어요. 이거 뭐 쪽수를 써드리면 332쪽인데 페이지 332쪽에 가면 헤론 공식이라고 말은 했는데 헤론 공식이 뭔지 안 알려줬어. 그냥 눈으로만 볼게요. 33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다른 풀이라고 써 있죠. 332쪽에 다른 풀이에 보시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이래요. 그 헤론의 공식이 뭔지도 안 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헤론 공식 자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심심치 않게 나와요. 헤론 공식이 안 나와 있는 책도 변의 길이 3개 주고 넓이 구하세요라고 나온다고. 그럼 걔는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걸로 아까 말한 것처럼 변의 길이 3개로 코사인 하나 찾고 그걸로 사인 찾아가지고 넓이를 구한다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미리 구해놓은 공식이 이거니까 알아두시면 엄청 편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2번 내려와서 사각형의 넓이래요. 사각형의 넓이는 사각형을 2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 그 넓이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뿐만 아니라 오각형, 육각형 다 마찬가지겠죠. 다각형은 대각선 잘 그으시면 전부 다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구하는데 우리 책에 나오는 건 2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 다 여기 있거든요. 하나는 바이블 포인트 안에 들어있고 하나는 밑에 그 플러스라는 데 있는데 여기 있는 건 뭐냐면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하고 요렇게잖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 대각선을 그은 거예요. 그럼 변의 길이 2개랑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알아.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가 구해지죠. 2분의 1 xy sin 세타. 근데 얘도 넓이가 똑같다며. 대각선이잖아요. 평행사변형에. 그래서 넓이 뭐 된다? 이거 된다.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쓰는 xy sin 세타. 밑에 있는 녀석은 뭐 삼각형이 너무 예쁘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약간 헷갈리는데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막 이상하게 생긴 거, 뭐 막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름 없는 삼각형. 이런 애들은 대각선을 그을 건데 얘는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각선 사이에 끼인 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대각선을 평행이동 시킬 거야. 어디까지 갈 거냐면 여기 꼭지점까지. 뭐야?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킬 거고요. 이쪽으로도 마찬가지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는 다 평행이죠. 또 요 대각선도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여기까지. 밑으로도 여기까지. 그러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도 평행하겠죠. 그럼 이 파란 사각형 뭐 된 거예요? 이거 된 거지 이거. 평행사변형. 대각선의 길이 2개를 안다고 보면 요 변의 길이를 A, 요 변의 길이를 B, 요거 세타라고 보면 이거 되는 거지. 이 변의 길이가 A인 거야. 요 변의 길이가 B인 거고요. 요 각의 크기가 세타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란색의 넓이는 뭐가 돼? 오히려 AB sin 세타가 돼요. 근데 파란색이 AB sin 세타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흰색이잖아. 흰색은 다시 어떻게 하면 돼? 파란색을 반띵하면 되죠. 반으로 잘라지는 거잖아. 반으로 잘라지는 거고 반으로 잘라지는 거고 반으로 잘라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흰색은 다시 뭐가 돼? 2분의 1 AB sin 세타가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는 평행사변형의 변의 길이를 아는 거고 얘는 대각선의 길이를 아는 거야. 그죠?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을 땐 삼각형이랑 똑같아요. 2분의 1 AB sin 세타.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xy고 대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가 나와야 돼요. 예제 6번을 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시면 변의 길이 3개가 나왔죠. 넓이 어떻게 구할 거라고? 헤론 공식 가지고 구할 거라고요. 그죠? 구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간편하게 생긴 거야. 소문자 S를 먼저 정의하는 거지. 8이랑 6이랑 4를 더해서 반띵한다고요. 계산해보면
이제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 안에다가 S에서 A 뺀 거, S에서 B 뺀 거, S에서 C 뺀 거. 이거야 넓이야. 이렇게 구한다고요. 엄청 쉽죠? 그러니까 헤르미온 공식을 알아두셔야 변의 길이 나왔을 때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2번 볼까요? B, 변의 길이 B 하나 나와 있고 C 하나 나와 있고 각도 C가 나와 있는데 넓이 구하래. 그럼 내가 뭘 구해야 넓이를 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되죠. BC라는 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사이에 끼인 각 하나 알면 되죠. 이 각도를 구할 수 있으면 얘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얘를 뜬금없이 구할 수는 없으니까 얘 때문에 뭐 얘도 구해볼까요? 얘 구해서 얘 구하는 거지. 뭐 이게 방법이 될 수 있죠. 근데 안 될 거라고. 안 될 겁니다 아마. 안 구해질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차피 각도 하나가 C라고 나온 거잖아. 이걸 끼인 각이라고 치려면 누가 필요해? A랑 B가 필요해. 이렇게 두 개랑 얘 꽂아가지고 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고. 아까 안 된 이거 사인 법칙 쓸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코사인 법칙 썼잖아요. 그거 가지고 얘를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넓이를 구해야 돼. 나와 있는 정보가 이거야. 내가 뭐가 더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건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 그 다예요. 둘 중에 하나야. 뭘 써먹을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7번이고요. 세변의 길이 3, 4, 5이고 C가 90도이고요. 직각삼각형에 반원이 내접해 있고 이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래요. 상악함수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기하적인 상식을 이용해 보면 일단 원이니까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중요한 점 잡아서 중심에 이어야 돼요. 왜냐면 그건 반지름이거든. 중요한 점 누군 것 같아? 원주 위에 있는 점 중에 중요한 점 누구야? 이거지 이거. 이런 데 있는 허공에 떠 있는 점들보다 이게 중요한 점이잖아요. 접점인데. 이렇게 이을 거야. 있고 나면 뭔데? 접점이니까 수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닮음 보이죠? 닮음. 지금 반지름 구하세요니까 얘도 R이고 얘도 R이야. 그런데 요 삼각형이랑 이 큰 삼각형은 닮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게 원을 자를 거야. 삼각형을 자를 거예요. 이렇게 노란색을 따라서. 자르는 이유는 수직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인데 수직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면 밑변이랑 높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르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죠. 2분의 1 R 3. 왼쪽에 있는 삼각형도 구할 수 있죠. 2분의 1 5 R. 그 둘이 더하면 얼마야? 2분의 1 4 3 이에요. 잘라서 삼각형 넓이 두 개를 더한 게 큰 삼각형의 넓이와 같더라. 이거 하시면 자연스럽게 또 아래 값이 얼마인지 찾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다른 문제 풀 때 조금씩 써 먹을 수 있을 거예요. RPM에 가서 잠깐 보시면 바이블에 예제 문제로는 없어서 그래서 RPM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할게요. 798번. 아니면 798번 눈에 잘 찍어 두시고요. 그거랑 두 장 넘겨서 816번.
둘 다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무슨 삼각형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보기를 보니까 어때요? 정삼각형이냐, 이등변 삼각형이냐, 지각삼각형이냐 이 얘기잖아.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전부 다 삼각형 변의 길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은 이따위인데 뭐 어떤 걸 할까요? 복잡한 거 할까요? 816번 아예 볼까요? 하나만? 816번 보시면 주어진 식은 A 코사인 C가 C 코사인 A래. 이거 만족하는 삼각형 누구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그 누구인지는 뭘 기준으로 찾을 거라고? 변의 길이를 찾을 거라고. 삼각형 세 변의 길이. 각도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지만 각도를 볼 게 아니라 변의 길이를 볼 거라고. 그러니까 이 코사인 C나 코사인 A를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코사인 C는 코사인 2법칙 변형해보면 누가 된다고?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코사인 A는 누가 돼?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다 바꾼다고. 바꿔놓고 나서 보면 A랑 A는 약분 되고요. C랑 C도 약분이 되고요. 2B랑 2B도 약분이 돼요. 그래서 남는 게 이거거든. 여기에 B제곱이랑 B제곱도 똑같네요. 소거가 되겠죠. 그럼 좌변으로 다 넘기면 뭐야? 이렇게 생겼고요. 2는 약분하면 되니까 A 더하기 C, A 마이너스 C가 0이죠. 0이 될 리가 없잖아요. 변의 길이니까. 얘가 0이죠. 그래서 A랑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죠? 밑에 보시면 저기 818번 이런 거 보세요. 막 사인, 탄젠트 섞여 있죠. 탄젠트는 뭐 하면 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면 돼. 그래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를 다 때려 넣고 인수분해 싹 하시면 뭔가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변의 길이랑 관련 있는 거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녀석들은 바이블 공부를 하고 나서 풀어보시면 살금살금 잘 풀릴 거고요. 안 되는 게 혹시 있으면 다음 시간에 와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